문제가 없나요?인데요. 네,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께를 만져보면 쓰시면 되는데요. 피부가 두께가 느껴질 동안은 써도 됩니다. 그런데 두께가 정상화됐을 때 쓰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얇아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리도맥스를 생길 때 쓰고 안 쓰고 이러면서 몇 년을 썼다, 문제 없냐 물어보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잠깐씩 쓰고 문제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제는 계속 쓰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도 부작용인데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짧고 굵게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권할 때 할 때 온몸을 다 같이 쫙 치료해 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그만 쓰시고 면역 조절제로 넘어가시라고 합니다. 이제 뭐 상품명으로는 뭐 프로토픽, 엘리델, 토피크로 그런 약들이 면역 조절제인데요. 면역 조절제는 스테로이드보다 효과가 느리고 그리고 효과도 느리고 막 심할 때 바르면 따갑고 그런데 큰 장점이 오랫동안 발라도 내성이 안 생깁니다. 효과가 처음에도 별론데 끝까지 별로고 그 상태는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오래 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쓰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내성이랑 그 다음에 피부 위축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짧고 굵게 쓰시고 다른 약으로 넘기시면은 다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맞는 보습제를 찾기 어렵고 바세린을 발라줘도 괜찮나요? 네, 바세린 발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습제의 가장 큰 기능은 이제 아토피일 때는 피부 보호막이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는데 그 경계막을 쳐주는 게 보습제의 한 가지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분이 없는데 그 수분을 주는 게 두 번째 기능인데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사실 시중에 보습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제 그냥 기업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들은 대부분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무거나 바르는 거가 더 중요하고 바르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맞는 보습제 찾는 게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습제를 추천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보습제마다 특화된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자리에 뭐 접히는데 이런 데마다 포도산구근에 의한 악화를 반복할 때는 약간 그 균을 덜 자라게 하는 성분이 있는 보습제를 쓰면 좋고요. 기왕이면은 아예 항염 기능도 좀 있어서 약간 붉은 것까지 좋아질 수 있게 하는 보습제를 써도 좋죠. 요즘은 그렇게 의료기로 임상시험을 통해서 허가받은 보습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마 맞는 보습제 찾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이 있나요? 이제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몸에 좋은 것들이 아토피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토피가 있으면은 이제 알레르기가 있을까봐 계란, 우유, 다 밀가루 다 안 먹이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러시아랑 핀란드 비교해 보면은 러시아도 계란, 우유, 밀가루 먹고 핀란드도 계란, 우유, 밀가루 먹는데요. 똑같이 먹는데 핀란드만 아토피 천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 우유, 밀가루 같은 게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아토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기 때 이유식 빨리 진행해서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음식 중에 하나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것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것들이 과일이나 야채고 이제 색깔이 진한 과일이나 야채 특히 많죠. 그런 거 많이 먹여주시면 좋습니다. 나쁜 음식은 그럼 반대겠죠.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만드는 물질들이 나쁘겠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단 음식들입니다. 그것도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첨가물들은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덜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막 엄청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가끔 라면 먹고 싶은 걸 막 못 먹게 하느라고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네. 유산균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 예방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 효과까지는 입증이 사실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유산균은 효과가 있다가 나오고 어떤 유산균은 효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방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큰애가 아토피라면 엄마가 임신 때부터 유산균을 드시면 좋습니다. 가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다 말다 해도 효과가 있느냐, 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가렵다, 약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제 아토피 때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을 히스타민 한 가지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항히스타민제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블록하기 때문에 먹어도 가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려워하면은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가려워하는데 만져봐서 거칠거칠하다 그러면 약을 발라줘야죠.
근데 이제 약의 효과는 며칠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시원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저희 애 어렸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쭉 눌러짜는 묽은 로션을 침대맡에 두고요. 아기가 글적글적 하면은 그 묽은 로션을 쭉 짜서 그냥 불도 안 켜고 발라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증발하면서 약간 시원해지면서 그러면서 아기가 좀 잘 수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먹다 말다 해도 효과가 있나요? 효과 있습니다. 이제 항히스타민제는 그 가려울 때 먹고 안 가려울 때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먹다 말다 해도 됩니다. 생식기나 두피에 생긴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이제 두피는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두피는 피부가 꽤 두껍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두피에도 약을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약을 바르셔도 되고 이제 애기 머리 없을 때는 그냥 피부랑 비슷하게 발라도 됩니다. 연고제 바르면 되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난 다음에는 연고제 바르면 막 머리카락에 붙어서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머리카락이 많이 난 다음에는 묽은 제형 많이 바릅니다. 로션 타입의 약을 바릅니다. 생식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생식기도 발라도 되는데요. 대신에 강도가 약해도 잘 듣고 강도가 또 세면은 잘 얇아지기 때문에 생식기에 바를 때는 이제 약한 강도로 발라야 되죠. 아까 피부 면역 조절제 같은 것들은 생식기에도 발라도 괜찮습니다. 접히는 곳이 검게 변하고 긁어서 상처가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제 검게 변한 거 되게 스트레스인데요. 검게 변하면은 이제 영영 검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그 자리에 재발을 안 해야 회복이 됩니다. 검게 변했다는 얘기는 되게 심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약을 발랐더니 검게 변했다고 하시는데 약을 바르면은 이제 부작용으로 하얗게 되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좀 희끗해지는 게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검게 되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좋아진 다음에 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드름 심했던 자리도 검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검게 된 거는 재발만 안 하면 다 색깔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재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너무 심한 데는 스테로이드를 주 2회 바르시면 되고요. 안 그럴 때는 면역 조절제를 오랫동안 쓰시면 됩니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토피 심한 친구들이 목이 떼낀 것처럼 많이 변해 있는데 이런 데다가 면역 조절제를 오래 썼더니 안 쓴 애보다 검은색이 잘 빠지더라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긁어서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긁어서 상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발라도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부분 아주 전격적인 감염의 증거가 없는 한, 정말 누가 봐도 감염이다가 아닌 한은 다 발라도 됩니다. 이제 긁어서 상처가 생겼을 때도 스테로이드 로션을 바르면은 아토피가 좋아지게 되면은 일단 덜 긁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그리고 아토피가 좋아지면은 피부에서 균에 대해 대응하는 물질의 합성이 높아져서 감염도 덜 생깁니다. 그래서 긁어서 상처가 생겨도 약을 발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아주 깊은 상처일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바르고 항생제 연고 한번 더 바르시면 더 안심이겠죠. 진물이 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진물이 날 때 연고를 아무리 센 걸 발라도 잘 안 듣습니다. 진물이 날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진물을 먹게 해야 되는데요. 먹게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식염수 찜질, 스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스포는 그냥 거즈에다가 식염수, 깨끗한 식염수를 사셔서 적셔가지고요. 축축하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게 스포인데 10분 정도 올려놓으시면 이게 식염수가 마르면서 진물도 좀 같이 마릅니다. 이제 꾸덕꾸덕해집니다. 그렇게 하루 3번 정도 하시면은 진물이 좀 꾸덕꾸덕해지는데 그러자마자 약을 바르시는 거죠. 그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다면은 진물 날 때 약간 이렇게 묽은 제형의 스테로이드 로션 같은 걸 처방받아서 그걸 발라도 좋습니다. 진먼지 진드기와 온습도 이외에 조심해야 될 환경이 있냐면은, 한 가지가 이제 우리들 많이 알고 있는 그 새집증후군, 그게 정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제 특히 아주 이제 마일드한 아토피 환자들은 별로 안 미치는데요. 좀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은 공기가 나쁜 데 가면 확실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저희가 그때 관련 임상시험을 하면서 공기질을 측정해 보니까 여름이랑 비교해서 겨울에 그 집에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4배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겨울에 환기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 난방하면은 가구 속에 있던 그런 물질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을 꼭 해야 될 때는 하시면서 환기를 진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온습도 중요하죠. 온습도는 이제 23도 정도, 그러니까 약간 덥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약간 서늘할 정도. 습도는 딱 50%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포름알데히드도 없는 깨끗한 공기 만들어 주시면 좋죠. 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토피가 좋아지면은 좀 그런 나쁜 데 가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을 되도록이면 안 쓰고 저런 것만 해서 치료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늦습니다. 그냥 약을 빨리 항병도 물론 해야 되지만 약을 빨리 발라주셔서 빨리 좋아지게 해주시면은 저런 데 갔을 때 아기가 확 뒤집어지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